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하고 특강 2시간 동안이긴 한데요. 네, 한번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처음 이제 쉽게 접근하면서 이 생성형 AI를 쓴다 하는데 처음 접하는 분들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흥미있게 좀 가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부터 학업 또는 더 나아가서 취업까지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직을 고려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 부분까지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나도 쓸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실제 많은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생성형 AI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볍게 좀 다뤄보면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 그리고 학업, 취업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가볍게 간단하게 실습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얼마만큼 잘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서요.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팁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형 AI의 개념과 원리를 조금 쉽게 이해를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아까 목차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다음에 학업, 일상, 취업에서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익힐 거고요.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4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원칙에 대한 부분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이제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자, 우리 오늘은 2시간이라서요. 1강, 2강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보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색을 할 때 보통은 어떻게 검색을 하시나요? 뭐 구글, 네이버 이런 데서 보통 하실 때 검색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단순히 키워드 아니면 문장으로 하시나요? 문장으로 할 때 보통 키워드로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어떠세요? 원하는 결과들을 잘 얻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두세 번 검색해야지. 그쵸. 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성형 AI를 했을 때 써보신 적 있으시죠?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문장으로 썼을 때, 문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낸다라고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검색 엔진과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요. 검색이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면 전통적인 검색 엔진은 자, 제가 여기다가도 잠깐 써놨지만 문서라든지 링크 얘네들을 찾아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전통적인 검색 방법들은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했을 때 그냥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 예측 이런 것들을 중심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의 문서, 링크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형태들이고요. 생성형 AI는 내가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 형태가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의 생성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시, 그러니까 명령이죠.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 프롬프트라고 하는 부분 안에 맞춰서 그 부분을 새로운 결과물로 창의를 해 나가는 형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 기사 요약, 보고서, 시나리오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로는 그림, 인포그래픽 뭐 이런 것들 디자인,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성, 음악 이런 것들도 나레이션이나 배경음악 이런 것들도 역시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대표 서비스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챗 GPT가 있을 겁니다. 챗 GPT를 아마 가장 많이 써보셨을 거고요. 혹시 클로디 써보셨을까요? 클로디.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아, 없으신가요? 자, 클로디도 처음에는요, 자, 챗 GPT를 이제 만들고 나서 챗 GPT가 오픈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제 붐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영국에서 이제 막 열심히 만들어서 했는데, 클로디하고 챗 GPT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챗 GPT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를 창의적으로 무조건 생성을 하는 것들의 주 목적이라면, 클로디는 생성은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 윤리적인 부분에서 윤리는 지키면서 그 안에서 생성을 하자라고 하는 형태가 돼서 조금 쓰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물들이 조금 더 윤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오게 되는 형태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구글에서는 보통 검색 엔진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에서는 어떨까요? 구글이 가장 앞서 있죠. 자, 그런데 생성형 AI에서 오픈 AI에서 챗 GPT를 만들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검색 엔진을 쓰는 걸 줄여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 형태로 검색을 하다 보면 어때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을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100% 딱딱딱 얻기가 쉽게 얻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생성형 AI를 쓸게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글의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럼 우리도 AI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제미나이예요. 네, 그래서 제미나이가 지금 열심히 구글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제 생성형 AI들끼리도 그러니까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는 부분 안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이제 평가를 해본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면 누가 제일 똑똑해? 이렇게 한 거죠. IQ 테스트처럼. 그랬더니 실제는 누가 제일 똑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챗 GPT? 아니면 지금 제가 왜 얘기할까요? 바로 제미나이예요. 제미나이가 그만큼 엄청나게 구글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얘네들이 실제적으로는 IQ 테스트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로 봤을 때 IQ 테스트처럼 봤을 때처럼 했을 때는 제미나이가 가장 똑똑한 형태. 그리고 지금은 훨씬 많이 그 부분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그런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데 혹시 코파일럿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로 어느 때 써보셨어요? 혹시 써보신 분? 코파일럿은 들어봤다라고 했을 때 끄떡끄떡 하셨거든요. 네, 자, 어느 때 써보셨나요? 윈도우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아, 윈도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냥 포함이 된 것만 알고 계시나요? 아,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깃허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깃허브. 네. 이 깃허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었죠, 보통? 다들 여기서 시선을 피하시는데요. 자, 보시면 깃허브는 보통 자신이 코드를 짠다거나 뭔가를 했을 때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오픈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보통 그 개발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개발자들마다 어때요? 코드를 여러 가지를 다 짜놓은 거예요. 이거를 AI가 학습을 한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개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가 학습을 한 거예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안에서는. 그래서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코파일럿이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작성을 하면 이 작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코드를 보여줘요. 어떨까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어느 것도 다 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또 미안하지만 100% 믿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내가 짜는 방법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내가 짜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라고 예측을 해서 코드를 보여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도움은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얘도 모두 다 생성형 AI가 다 학습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그러면 얘랑 연동을 시켜서 뭐 얘네를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들을 접목시킨 것들인 거고요. 프로그램에서는 실제적으로 얘네들을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서 학생들한테 수업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파일럿이 또 깜짝 놀랄 게 뭐냐면요. 특히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럴 때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으로 그 밑에 조금씩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나의 코드 습관을 또 파악해요. 학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주로 많이 짜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코드를 또 보여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코파일럿이 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안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미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 서비스로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검색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검색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링크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링크를 찾는다고 했을 때, 자, 이때 이제 검색이라고 하는 것, 보통 전통적인 검색 엔진에서의 검색은 그냥 길을 알려주는 거, 링크를 찾는 거니까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생성형 AI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성 결과물들은, 자, 해당되는 부분 안에서 생성을 해서 창의력을 통해 기반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생성형 AI와 검색 이제 엔진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서울 날씨 알려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 날씨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서울 날씨라고 하는 것들은 딱 하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바로 뭐래요? 해당되는 부분 안에서 기상청 링크를 제공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반면 생성형 AI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서울 날씨에 맞는 자 3박 4일 예정, 그러니까 여행에 관련된 옷차림 추천해줘 라고 하면, 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음 3박 4일간 서울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타내줘요. 자, 여기까지는 뭐 얼추 비슷해요. 그쵸? 자, 그런데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준비물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낮에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침 저녁으로 요즘 좀 쌀쌀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떡하지? 활동량이 많을 때는 어떡하지? 그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타내 주더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서 옷차림 관련된 부분들 안에서의 리스트도 생성을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정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정말 그런지, 이거 제가 캡처를 해갖고 이제 제가 해놓은 부분이잖아요. 그럼 캡처를 해서 해놓은 건데 정말 그런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제가 미리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해놨고요. 제가 여기다가 사이트, 검색창 사이트를 하나 더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요, 제가 여기다가요, 자, 보시면은요, 자, 서울 날씨 알려줘. 자,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서울 날씨, 그 다음에 서울 날씨와 자, 3박 4일 일정에 따른, 그죠? 여기서처럼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제 옷차림, 그쵸? 여행 옷차림, 뭐 이런 것들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은 이제 AI가 있는데 이전은 이제 관심이 없다라고 안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할 거긴 한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서울의 3박 4일 여행 옷차림은 5월 기준으로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자, 그쵸? 뭐 예를 들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 보이시죠? 링크를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반면 제가 이제 챗 GPT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자, 그래서 서울 날씨에 맞는, 그쵸? 자, 해서 여기에다가 라고 하면, 자, 보이시죠? 확실히 다르죠? 이걸 보실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그냥
해당되는 부분에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면 생성형 AI는 그에 따라서 말 그대로 생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과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인 거죠. 물론 실행을 할 때마다요. 얘는 100% 똑같은 답을 내놓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도 했잖아요. 했는데 내용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생성을 한 결과물들은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그쵸? 그런데 결과물들이 매번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려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근데 힌트는 조금 전에 봤던 뭐예요? 앞에 글자 뭐였죠? 생성을. 그쵸. 생성형인 거죠. 창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부분들인 거죠. 네. 물론 많은 자료가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생성하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생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해서 해보시면요. 내가 한 거와 옆에 한 친구가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 결과물들이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것들인 거죠. 이렇게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창의적으로 얘네들은 많은 것들을 배출해 나가는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검색은 조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문서를 찾아주는 도구라고 보는 거죠. 길을 알려준다라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하는 거고, AI는, 생성형 AI는 답을 직접 만들어내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접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있대 그러면서 그냥 그래 그럼 괜찮아 그래 이렇게 하면서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실 때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그 안에서 또 경쟁도 할 수 있고 뭔가의 새로운 것들을 창출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서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자, AI에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 요청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다룰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궁금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뒤쪽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문서를 찾는 사람 아니고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생성형 AI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는지는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LLM이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신문 기사나 뭐 인터넷으로도 뭐 검색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은 LLM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LLM?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텐데요. 자, LLM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Large Language Model의 약자예요.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LL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들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대규모의 텍스트를 학습하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생성형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AI는 학습을 해야 학습을 기반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도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모델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럼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자,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문장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물며 우리가 지금 이 특강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서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안에서 여러 개의 그런 문장들을 학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네들에 대한 부분들을 토큰으로 자, 적절하게 나눠서 한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단어들 다음에 어떤 문장이 이어지지라고 하면서 해당되는 문장들을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아마 토큰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토큰은 말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도 적어놨는데 단어의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단어의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끊은 거예요. 끊어서 작은 단위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로 쪼갠 것들을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조금 더 일상생활의 예시로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 레고 블럭 아시죠? 그 레고 블럭은 조그마한 블럭이잖아요. 그 블럭 하나를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 토큰들이 모여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여기서처럼 여기 그림을 그려놓기는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레고 블럭이라고 하는 형태로 각각의 다 작은 단위들, 얘네들을 토큰이라고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럭으로 조립을 해서 만든 결과물들이 바로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조금 전에도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생성형 AI니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형태들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역할이 뭐냐?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가 바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설계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AI한테 해당되는 부분을 질문하고 그리고 또는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은 토큰들 해서 예측해서 블럭들을 조립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건가 보구나. 역시 나하고는 멀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아닌가요? 아니에요. 역시 역시 어려워. 이러면서 그냥 오늘로 끝.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I 같은 경우는 레고 블럭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조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완성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통 볼게요. 자, 어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어요. 그럼 얘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쵸? I love,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you, 그쵸?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딱 하면 뭐가 딱 바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인데요. 자, 제가 예시문을 주는 것들처럼 여기서도 얘들이 그동안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면서 딱 하는 게 you, 피자, 서울,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이런 여러 가지의 후보들 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단어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뭐지? 라고 해서 하면 you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I love you. 그쵸?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의 것들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러면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해놨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생성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어떤 원리로 하는지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들을 어떻게 하냐면 순차적으로 선택하면서 연속적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문장이나 문단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것들인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로 이제 문장을 만들 때 어떤 원리로 얘들이 창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인 통계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되시죠? 맞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강아지 뭐 이러면 주제를 놓고 시를 쓸 수 있어요. 검색 엔진에서 시 쓸 수 있나요? 검색만 해줍니다. 말 그대로. 그쵸? 생성형 AI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자, 강아지를 주제로 짧은 시를 지어보자 라고 했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자, 강아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 자, 그럼 좋습니다. 따뜻하고 간단한 짧은 시를 하나 지어봤어요. 라고 하면서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당되는 문장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확률적인 단어들
한 단어, 작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무엇? 그러니까 강아지이니까 키워드를 통해서 기반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을 매칭시켜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단어들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럼 발자국 그러고 나면은 그 발자국과 가장 연결되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거, 뭐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등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음 단어를 맞추는 게임과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 것들이 아까 좀 봤지만 확률적이죠. 아까 여러분들 I love 그러니까 바로 you라고 나온 것처럼 확률적으로 높은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는데 이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 어떤가요? 이 게임은 실제적으로는 대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의 그런 언어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워낙 크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마치 이렇게 봤을 때는 이야, 쟤 사람 말을 이해하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야, 이거 나는 역시 상대가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아셨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요?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실제적으로는 글을 이해하고 왜 갑자기 글을 쓰다 보면 얘가 왠지 나를 이해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예전에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보면 처음에 엘리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의료 치료용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인데요. 얘가 이제 심리 상담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 나 우울해. 그러면 아니 어떤 일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예의상 이제 물어보는 거죠.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타내주고 그 증상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주는 형태들처럼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처음 기초에서도 예전에도. 그러니까 그때도 그 당시에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환자들은 야, 컴퓨터가 이해를 하네, 내 마음을 이해해 주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도 착각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얘가 정말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생성형 AI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단순히 거대한 다음 단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좋게 잘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프롬프트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곧 그쵸? 해당되는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그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단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다룰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가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특히 교육 같은 데서는 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저도 이제 학교에 있긴 하지만요. 거의 학교에서는 자, 쓰지 마. 막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죠. 자, 레포트 써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레포트를 쓰면 아이들이 너무 잘 써온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 해당되는 학년 학생들이 쓴 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이게 보면 다 AI가 쓴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티가 나요. 티가 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건 안 돼.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쓰면 안 돼! 라고 해서 하고, 만약에 걸리면 0점이야! 막 이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막을 방법은 네,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자,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게 된다면 에세이나든지 번역 이런 거에서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쓰이고 뭐 그다음에 뭐 해당되는 부분에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요즘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어요. 마케팅에서도요, 사람을 거의 안 쓴대요. 인력을 줄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광고 카피 문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AI가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실은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딱 그러면 광고 카피를 그렇게 기똥차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서 며칠을 회의할 걸 얘는 단 몇 분, 아니 몇 초 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타내더라라는 거죠. 그 정도로 광고 카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은 또 좋아져가지고는요, SNS 글 또는 블로그 글까지도 해줘요. 하물며 메일도 잘 써줍니다. 네, 이 정도로 해당되는 부분들까지도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부분인데요. 코드를 그렇게 찰떡같이 만들어줍니다. 네, 단 이제 생성을 하는 것까진 좋아요. 뭐 요즘 뭐 바이럴 코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코드를 몰라도 돼요. 뭐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그 안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 안에서는 또 AI 시대에 맞춰서 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요즘은 뭐 개발자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개발자만의 그 생성을 하고 해당되는 부분들도 리뷰해주고 정말 꼼꼼하게 설명도 해줘요. 하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되는데요. 간단한 것들도 하물며 얘가 너무 찰떡같이 잘 만들어줘서 네, 해당되는 부분들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할 때, 그래서 조금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튜터봇으로 가서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그냥 시범적으로 몇몇 그냥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조금 이제 도움을 받고는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튜터봇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학생마다 이해를 하는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말로 하면 MBTI가 I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질문을 하는데 절대 안 하죠. 막 마주쳐요. 막 눈을 마주쳤어요. 그럼 갑자기 고개를 팍 숙여요.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과연 질문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을 질문을 이해를 못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가버리게 되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학생들에 맞춰서 맞게끔 튜터봇이 얘가 조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만들면서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해외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대요. 자, 우리도 이제 조만간 그렇게 오겠죠. 그래서 튜터봇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하고는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많이 현재는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썸네일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끔 이제 저도 이제 SNS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갑자기 자,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요. 자, 프롬프트 몇 줄이면 광고 카피 딱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서 연예인과 사진 찍은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물며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포스터도 작성을 해주고요. 포스터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 나는 어떤 형태의 것들, 뭐, 예를 들면 요즘 기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살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자, 지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의 그런 포스터를 작성해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해줘요. 너무 기똥차게 해줘요. 정말 구체적으로 해주면 해줄수록 얘가 그림을 훨씬 더 깔끔하게 잘 그려주고 해요. 그럼 굳이 내가 끙끙거리면서 포스터를 자, 이쁘게 만들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은행권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AI 챗봇.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어떠신가요? 아니에요? 역시 상담사와 사람과 사람, 사람 투 사람인가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네, 이제 급할 때는 그런데 막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AI 챗봇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쓰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을 확대를 시키고 있을 거긴 한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외는 이미 다 쓰고 있어요. 해외는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같은 경우는 단 대신 윤리적인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윤리,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시키고 법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을 쓰면서 했는데 실험 결과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확실히 좋아요. 만족도가 몇 %냐면요. 거의 97 정도 되는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수업 질에 그만큼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형태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험하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도 아직은 AI 튜터봇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까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좀 궁리는 하고 있지만, 네, 아직. 하고 있어요. 네? 세종에서는 하고 있죠. 아, 세종에서는 하고 있나요? 네, 역시, 다르군요. 네, 건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자, 네, 자,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자, 이렇게 돼서 하는데, AI 튜터봇 현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로 이제 앞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나만의 비서, 개인 비서,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아침에 예를 들면 메일에 관련된 부분들, 오늘의 세계 뉴스, 뭐 예를 들면 증시 현황 어떤지 쫙 해서 스크립트 해갖고 알려줘 라고 하면 쫙 알려줘요. 챗GPT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 맞춤형 AI가 나만의 학습 비서를 할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 AI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눈하고 하는 부분이었고, 해당되는 부분 안에서 이제 듣고 이런 것만 하는 것들이었다면 눈, 귀, 그쵸? 해당되는 부분 안에서 입,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멀티모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텍스트도 할 수 있고 이미지도 할 수 있고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결합시켜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게끔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말고도 직업별로 특화를 할 수가 있게끔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교사가 학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해당되는 교사용 AI가 될 수 있는 것들인 거고요. 의사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의사용 AI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주로 많이 쓰는 게 번역, 코딩 보조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더 나아가서 확대되는 것들은 개인 비서 형태들, 물론 지금도 쓰고는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다음에 앞으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미래에서는 멀티모달과 오토메이션,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다 모든 것들을 AI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가게끔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두 번째로 생활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취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와 실습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중에 우리는 학업에 관련된 활용 예시로서 여러분들 레포트 관련된 거 주제를 할 때 이제 레포트 주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발상이에요. 이걸 그대로 복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죠? 네. 그래서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세이를 작성할 때 에세이 구조의 초안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도움받고자 하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발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조금 더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조금 이제 다양한 것들 이제 해보면서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과거에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자료를 찾읍시다. 뭐, 그럼 아니면 레포트 씁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학생이. 주제를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검색해요. 검색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열심히 치고 있어요. 막 치면서 문장이 안 써지네. 막 이러고, 야, 이거 정리가 안 되네. 막 이러면서 이게 맞을까? 난 이왕이면 학점을 더 잘 받고 싶은데 막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레포트 주제 발상뿐만 아니라 얘네들에 대한 부분도 초안도 잡아주고요. 너무 그쵸? 딱딱딱딱해요. 자,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자, 초안이나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은 작성을 할 수 있는데 AI가 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보면요, 문단이 없어요. 주르륵 써져요. 거의 다 대부분. 네, 그래서 얘를 딱 보면 얘가 AI가 썼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시로 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이고, 아니면 AI를 전공하는 학생이고, 각자의 주제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전공에 맞아서 그렇게 쓰는 것들인데요. 이제 저는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인공지능 개론이라는 수업 레포트를 준비 중이야. 그 중에 생성형 AI에 대한 최신 이슈로 주제 3개와 간단한 개요를 제시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얘가 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대로 지금 캡처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부분들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좋았어. 복붙.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요. 자,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요즘은 계속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가 해당되는 문서나 이런 것들의 참고 문헌들 있잖아요. 그 링크를 갖고 검색했던 자료들, 여기에 이렇게 붙여줘요. 옆에 붙여줘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 안에서 이제 예전에는 막 참고문을 찾느냐고 막 검색창에서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을 찾는 그 검색 링크를 미친 듯이 찾아주게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질문인데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달라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질문이라도 프롬프트 조건을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제가 저렇게 했지만 저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할수록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았어요. 근데 이걸 요약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요약해줘. 아, 요약해줘. 맞아요. 요약해줘. 그러면 또 해줘요. 해당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요즘은 자, 조금 전에도 이제 검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혹시 검색창 중에서 퍼플렉스티라고 한 걸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퍼플렉스티? 써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요즘은 그러니까 구글이 왜 제미나이에 투자를 하고 왜 그러는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생성형 AI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아까 검색창에도 보면은 AI를 자꾸 접목시키는 형태들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것들의 초창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퍼플렉스티라고 하는 건데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검색을 하면 그 검색에서 얘가 해당되는 부분들을 아까는 그럼 해주면 검색을 하고 나서 끝난 링크를 찾아주는 것들이었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검색 방법은 근데 얘는 그걸 찾아서 링크까지 쫙 보여주고 너무 친절하게 요약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요약해줘 메시지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들인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써보시는데요. 자, 이 퍼플렉스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 소속이시잖아요. 그쵸? 이게 퍼플렉스티도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많이 써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퍼플렉스티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와 퍼플렉스티도 돈을 내고 실제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퍼플렉스티도 프로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기 잠깐 보셨다시피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적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메일 주소를 적고 등록을 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러면 맨날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 이메일 주소로 그 코드가 나와요. 그럼 그거 입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프로를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돈 안 내고 쓰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하는데 여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뭐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써봐달라고 할까요? 뭐 정리를 해보려고 할까요? 아까처럼 뭐 인공지능 개론?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인 거죠. 자, 생성형 AI에 대한
라고 하면요. 자, 이거 지금 프로 안 쓴 거예요. 프로 안 쓴 거거든요. 지금 저 로그인 지금 일반적인 것들로 하게끔 한 거라서요. 자, 이거는 로그인 안 하고 지금 무료로도 쓸 수 있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알아서 다 찾아줘요. 자, 보시면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면 순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면서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그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퍼플렉시티는 좋은 게 또 뭐냐면 퍼플렉시티하고 검색 플러스 AI예요. 얘는 검색을 하면서 AI에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뭘 하느냐면 얘의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이세요? 후속 질문하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슨 뭐 챗GPT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요약을 하면서 얘가 추가적으로 얘가 질문을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예측해서 나타내줘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마침 내가 물으려고 했던 건데 라고 하면 가서 쓸 수도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게 아니라 나는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었어.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었어. 아니면 합쳐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후속 질문을 하면 또 해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도 쓰실 수 있으시면 쓰시는 것도 권장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는 이제 제가 다 알려주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런 도구들도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 AI는 학교 계정이 있으실 때는 무료예요. 프로가. 그래서 퍼플렉시티 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질문이라도 내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들인 거고요. 얘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얘가 더 좋은 그런 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그런 내용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인데 제가 그래서 샘플 예시로 이제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프롬프트도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에 써서 100% 만족을 하면 정말 좋겠죠. 그건 내가 프롬프트를 정말 잘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은 자꾸 수정을 해야 돼요. 후속 질문이든 아니면 재질문이든 해서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죠.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나는 땡땡땡 전공 수업 레포트를 준비 중이야 라고 하는 것들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관심 분야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 관련된 부분을 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뭐 최신 이슈로 주로 주제는 3개, 뭐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몇 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몇 줄, 뭐 3줄, 뭐 아니면은 몇백 자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게끔 하는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사례는 1개, 최근 2년 키워드 5개, 뭐 국어, 영어, 혼합 뭐 이런 식으로 등등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써서 해당되는 것들을 뭘로 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문장으로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넘어갔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하는 형태로 가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표로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 간단하게 제시해줘. 그러면 얘가 쫙 그냥 글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거 눈에 들어오세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로 정리해줘. 그러면 표로 깔끔하게 딱 몇 줄 이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몇 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조금 더 이제 이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더 얻어야 되잖아요. 더 좋은 결과들도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정교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교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석해서 후속으로 계속해서 질문들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해당되는 부분을 목차는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자, 항목별로 핵심 논거는 2개 뭐 이렇게 반론은 1개 추가적으로 더 덧붙여줘.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해당되는 부분들의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나가면서 더 내가 원하는 형태들로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 기간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뭐 표, 뭐 구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더니 뭐 한국 사례 한 건, 해외 사례 한 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요건들의 조건들을 잘 만들어줘야지 그런 것들을 할수록 품질이 뛰어나진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후속적으로 지시가 나오게 되면 그걸 또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다 달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절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교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